올해도 어김없이 만덕산에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매년 2번 만덕산에서 동선과 하선을 나는 사람들. 어떤 이는 이번이 처음이고 어떤 이는 이맘때면 잊지 않고 훈련을 난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진행되는 훈련은 사회에서 무엇을 했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건 오로지 나를 바라보는 시간. 각자 훈련에 들어온 동기들은 다양하지만 삶의 변화를 갖고 싶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곳은 만덕산, 100년 전 원불교 훈련의 모태이자 소태산 대종사와 12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위대한 여정을 준비했던 곳. 만덕산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근원성지 영산. 소태산은 이곳에서 의심, 구도의 삶을 살다 드디어 대각을 이룬다. 그리고 신심 있고 공심 있는 9인의 제자를 모아 10인의 교화단을 조직한다. 이들은 저축조합, 근검절약, 방언공사로 자신과 생활의 힘을 기르고 목숨마저 바친 법인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인증을 받았다. 이후 변산에서 깊은 수양과 통찰로 온 인류를 인도할 대도 정법을 구상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법을 선포하셨다. 이제 남은 건 일원의 교법을 세상에 공개하고 실행하는 일이었다.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교법을 제정하시고 바로 그 위에다가 석도함을 건축을 하셔요. 석도함 건축하시고 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월명암에서 이제 석도함으로 내려와서 대종사님을 보필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어 간다.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지 가도 좋다. 최초의 교화단 중앙단원이자 상수제자였던 정산종사는 변산을 떠나 무작정 길을 나섰다. 오로지 스승님이 하명하신 대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거라는 믿음만을 가진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시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나서 길동무를 하게 되는데 그 스님하고 같이 간 곳이 바로 만덕산 성지 뒤에 쪽에 있는 미륵사, 그 미륵사 주지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겨울을 나게 되시는데 사실 정산종사님은 그때의 미륵사에서 큰 힘이 뭉쳐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러한 적공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설을 세고 나면 대개 보면은 이렇게 불공을 드리러 오잖아요. 그 불공 드리러 오는 그 여자 보살님 중에 한 분이 그 미륵사의 화주 노릇을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을 만나시게 되거든요. 근데 최도화 선지님이 정산종사님을 뵙고는 세상에 이러한 생불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정산종사님의 젊으셨을 때 그때 사진을 보면은 아, 그럴 것 같아요. 그 젊으셨을 때 사진을 보면은 아, 그런 꽃미남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래서 생불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러 이제 오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려서 편지를 올리니까 바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 그러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고 그 손에 쥔 채로 좀 주지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시지. 안 그래요? 그냥 가신 거예요. 평상시에 생불님으로 모셨던 그러한 정산종사님, 그때는 이제 객스님이 되겠죠. 항상 아주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시니까 그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은 비단 장수를 하시는 분이니까 딱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옷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나 허름하니까 안타까워. 그래서 정성 들여서 옷을 지어 가지고 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물어서 한 200리 길인 변산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라져버린 생불님을 찾아 최도화는 물어 길을 나선다. 마침내 다다른 변산, 간절히 그리던 정산종사를 다시 만났다. 요즘 말로 하기 200리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 스승님에 대한 애탄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 그렇게 해서 변산에 가셔서 그 옷을 드리려고 보니까 마침 정산종사의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다 지고 내려오시더래요. 세상에 생불님이 무슨 지게를 지고. 그래서 옷을 올리니까 스승님께서 입으라고 해야지만 입는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스승님에게 또 있느냐 싶어서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때 대종사님께서 도화라고 하는 법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은 만나야 될 인연이 그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이거든요. 원기 7년부터 원기 9년까지 소태산 대종사는 창립의 인연들 뿐만 아니라 전주와 서울 교화의 시작점이 되는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그 연결점에는 삼타원 최도화 선진이 있었다. 원기 7년 소태산 대종사가 만덕산에서 3개월 계실 때 마령에 사는 전씨 일가, 오씨 일가, 그리고 좌포리 김씨 일가 등을 만나게 된다. 또 원기 8년에는 서울 교화의 핵심이 되는 박사시화를 만나게 되었고, 이 인연으로 원기 9년 소태산 대종사의 첫 서울 상경시 박사시화, 이동진화, 김삼매화, 이공주 등 서울 인연들이 차례로 귀의해 서울 교화가 시작된다. 그런데 최도화 선지님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도화 선지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창립 인연들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최도화 선지님을 열반하셨을 때 가셔서 해주신 말씀이 전북회상과 서울회상의 총연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만덕산과 정산종사님 인연이 되고 대종사님 인연이 되고 원불교와 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덕산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창립의 주요 인연들을 만나시고 다시 변산으로 돌아온 소태산 대종사에게 영산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님의 열반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인연들의 제자들이 영광으로 다 모여서 시상 절차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다시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영산성지. 그때 당시에 그 옥녀봉 아래 구간도실이 있었던 그때죠. 너무나 배좁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을 지금 오늘날의 영산원으로 옮겨서 짓거든요. 그 옮겨 짓고 나셔서 영산이라는 말을 쓰시게 돼요. 3000년 전에 영산회상을 다시 건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그 영산원과 학원실과 옆에 식당 이 세 채를 지으면서 그때 모였던 제자가 요즘 말로 하면 결사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열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고 또 모임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회상을 건설하자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기원이 뭉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셔서 변산으로 오셔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디 가냐면은 서울을 가셔요. 영산에서 뜻을 모은 회상 창립의 결의는 본격적인 준비로 이어졌다. 원기 9년 2월 서울 행가를 통해 서울 지역 주요 인연들을 만나셨고 그해 3월 전주에서 서중안 등 7인이 창립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이곳에서 소태사는 회상 공개의 장소로
익산을 선택하시게 된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익산에다가 총부를 건설하셨느냐, 하필 또 왜 그곳에다 건설하셨냐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참 묘한 지역이에요. 풍수해의 피해가 아주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예요. 어떠한 교통의 요지냐면은 일반적인 그러한 일본 국도를 통한 그러한 요지이기도 하지만은 철도의 요지가 돼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군산을 통해서 항만의 요지가 돼요. 우리나라 비행기, 그때는 비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행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 비행장이 최초로 생긴 곳이 익산 비행장이에요. 지금은 그 만경강의 직강공사를 통해서 바로 김제로 행정구역은 됐습니다만은 지금 그 구만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옛날에 비행장이 있으셔서 대종사님 서울에서 그 마포나루를 건너셔가지고 여의도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익산에 내리셔서 이렇게 오신, 이렇게 해서 일반 교통,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비행기까지 아주 교통의 요지가 되는 항야 지역이라서 무산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가능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총부를 그곳에서 이제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원기 9년 4월 29일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기존의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해체하고 불법연구회란 임식요명으로 새 회상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창립총회는 소태산 대종사와 지역대표 14인, 시대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총재로 추대되었고 회장으로 서중안, 서기의 김광선을 선정하고 불법연구회 규약 초안이 채택되었다. 익산을 기점으로 한 본격적인 전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보광사에서 창립총회를 하시는데 각지 제자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신문사 지국장을 초대를 해요. 축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의 창립총회 한 것을 시대일보 정한조 1위 지국장이 신문에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회상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개를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냐, 창립총회가. 그 식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규약이 통과가 돼요. 규약이 한 조목 한 조목 해서 통과를 하고 이제 총재는 대종사님을 그 계셨던 분을 만장일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연구회를 대표를 또 하는 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그냥 누구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그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추산 서중안 선지님이 불법연구회 일대 회장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 원불교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공화주의적인 것이 곁들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통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회상 창립의 과정을 지내고 소태산 대종사는 다시 만덕산을 찾는다. 원기 9년 5월 만덕암에서 12명의 제자와 한 달 동안 선회를 열어 창립 이후를 준비했다. 특히 향후 법통을 이어 교단을 이끌어갈 11세 소년 김대거의 등장은 교단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게 공개를 하시고 나셔서 그곳에 참석하셨던 몇몇 제자들과 이곳 다시 만덕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제당이라고 그랬죠. 지금 초선지 있는 곳으로 오셔서 한 달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머무시게 돼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머무실 때 서울에서 또 이 근교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것을 이름해서 원불교에서는 초선회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셨던 초선회는 원불교 역사의 정기선은 아니에요. 정기선을 위한 예비선이라고 해야 되려나? 여기에서 바탕이 돼서 총부 건설 후에 정기선, 다시 말하면 정기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기훈련이 총부에서 시작이 돼서 총부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 이제 그곳에 와서 대종사님 받들고 선을 나셨던 분들이 각 교당에 가셔서 또 동화선을 나시게 돼요. 동화선을. 그 후에 각 지역에 훈련원이 생겨서 오늘날의 각 훈련원이 되고 오늘날의 훈련의 형태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모태자리가 이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기 7년 9월 정산종사 만덕산 행가를 시작으로 원기 9년 창립총회에 이르기까지 만덕산은 소태산 대종사의 수양지이자 창립 인연을 만나는 인연지였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초선을 통해 큰 회상의 웅비를 준비했던 곳이다. 만덕산 초선으로 시작된 훈련은 중앙총부에서 원기 9년 3월 정식 훈련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5월 6일 첫 정기훈련이 실시되었다. 이후 동, 하 두 기관의 선으로 이어져 왔다. 교단은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교당과 기관에서 수많은 이들이 훈련을 통해 교법을 체득하고 생활을 변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훈련, 이 수행의 특징은 과거에 했던 거하고 사뭇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 훈련법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발심을 해서 심심을 내서 이 공부로 훈련을 하면 다 불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준 법이 우리 훈련법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앉아서만 한다든지 또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만 한다든지 그래서 모두가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시대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법이어야 된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밝혀주신 부분이 또 가장 큰 특징이 있겠고 또 세 번째 큰 특징은 사막을 병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좁은 시대여서 수양만 잘해도 도인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또는 수양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많이 알면 아, 저 사람은 도인인가? 이렇게 또 알아줬고 수양 연구는 실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투명이 바르면 또 도인으로 치어졌는데 앞으로 세상에는 수양 연구 치사 이 세 분야가 다 갖춰야만이 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또 그래야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네 번째로 큰 특징이라 하면 우리 그 자성 원리를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데 편협적이지 않고 우주의 대소유무이치와 우리 자성의 본래 자리에 항상 바탕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주신 부분이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정말 종합적인 특징은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훈련은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무념을 통해서 내 심신작용을 바꾸어 가고 내 생활을 바꾸어 가고 이 사회를 바꾸어 가도록 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누구나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법이 원불교 수행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가에서의 선수행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면 원불교의 수행법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표어 아래 사막, 8조를 기본으로 하는 훈련법이다. 기존 선의 수행법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수행 방법이었다. 훈련은 만덕산 초선으로 시작해 원불교 교화를 해나가는 핵심 방법으로 스스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길을 만들었고, 그 결과 불과 1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5대양 6대주의 훈련을 위한 교당과 기관이 설립되었고 무수히 많은 불보살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중앙중도훈련원, 초선을 낳던 만덕산 쪽을 바라보는 이곳은 원불교의 대표적인 훈련원이다. 이곳에 교단 제4대의 주인공이 될 출제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에 참석하는 젊은 출제가 교도들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사뭇 진지하다. 교단 제4대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있어 지금 이 시간은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점이 될 것이다. 올해가 초선의 100주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초선의 100주년, 또한 회상공개 100주년이요. 총부건설 100주년, 그리고 서울 상경 100주년과 동시에 3대를 마감하고 4대를 출발하는 첫 해거든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각 교당 아니면은 우리 원불교 전체 교단적으로도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다시 찾기 어려운 기회거든요. 그런데 훈련에 있어서도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익산에서 훈련을 나셔서 각 교당에서 다시 훈련을 나시잖아요. 그리고 각 훈련원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훈련을 나시는데, 이 훈련원이 이번 계기로 또 한 번의 새로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하던 이러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하던 훈련이 주가 됐다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일반 대중화가 이 교법으로 이제 스며 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지만이 4대를 출발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원불교를 알지 못한다. 원불교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고,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저 친구는 어디를 다니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넓은 걸 목표로 삼기보다는 일단 저를 중심으로, 저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제 세상을 변화시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세상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가 주는 은혜가 많은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온 세상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또 그 원불교 책도 번역하고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베로샤 들어가서 조금 더 큰 역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목금토 이때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토요일날 교도님도 훈련 들어오시고 도반들을 만나서 즐겁게 행복한 선 기간 마치고 즐겁게 집에 갑니다. 반가웠습니다. 만덕산 초선 100주년. 만덕산이 가지는 의미는 인연과 훈련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를 보내시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었고, 그렇게 이어진 인연의 결실로 회상 창립을 이루셨다. 그리고 초선으로 비롯한 훈련이란 실질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불보살을 탄생시켰다.
100년 전 5월 그곳에서 우리 대종사님과 그리고 이론대도 교법의 법통을 이어주신 정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 등 3분의 성자와 함께한 12분의 법연들이 선을 나신 것을 회상하며 벅찬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 최초의 훈련은 정신 개벽을 위한 역사적인 훈련이었고 실제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당시 일제강점기에 처한 우리 민족의 어두운 삶을 보셨고 그 큰 지혜로 미래 인류의 삶을 예견하셨습니다. 한없이 발전하는 물질 문명을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팔한구해를 면할 수 없음을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12제자와 함께한 초선은 미래 인류의 행복을 위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실체를 몸소 보여주신 산경전입니다. 산가르침입니다. 이제 초선 100주년 그리고 교단 4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이를 실현함이 우리의 큰 사명이며 절실한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덕산의 다른 이름은 부처산이라고 합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추세 교단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고 우리들도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초선 100주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훈련과 더불어 이 교법을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눈다면 더없이 행복한 낙원 세계가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 대한민국인 내 나라가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 먹는 것은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그 당시 선지님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오롯한 구도정신으로 수선하셨던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빈곤, 질병, 무지의 도탄에 빠졌을 때 민중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선지님들의 거룩한 모습에 고개 숙여집니다. 불당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이루어진 협소한 산제당에서 10여 명의 선객들이 최소 한 달, 최대 3개월 동안 수선하셨던 것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유롭고 풍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마음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만덕산의 다른 이름은 부처산. 만인에게 덕을 베푸는 개벽성자가 탄생하는 곳이다. 오롯했던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만덕산 초선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12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 간절히 원했던 그 서원을 기도로서 채받는다. 만덕이라 만능이요 만덕이라 열애니 열애의 자비가 동천의 태양이여라. 우리는 개벽성자를 꿈꾼다. 진리를 믿고 훈련을 통해 부처가 되어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꿈. 그 길에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있고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다. 만덕산 초선지. 거룩한 이곳에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다짐의 함성을 질러본다.